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신입공채는 사라졌고 당신 옆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회사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당신만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딱 하나의 질문에 답해 볼 거예요. 2016년, 돈 벌기가 쉬워진 걸까요?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진 걸까요? 샘 올트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시대는 없었다고요. 1인 유니콘의 시대가 온다고요. 근데 같은 시간,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역대급이에요. 대기업 공채는 절반으로 줄었고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당신한테 보여드릴 건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에선 천국이 열리고 있고 다른 쪽에선 지옥이 닫히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상위 10%였어요. 그때 대학 졸업장은 황금 티켓이었거든요. 기업들이 먼저 찾아와서 모셔갔어요. 면접이 아니라 거의 환영식이었죠. 지금은 어때요? 대학 졸업자가 전체 인구의 70%예요. 7배나 늘었어요. 근데 기업이 원하는 자리는 7배로 안 늘었거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폭발한 거예요.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떨어져요. 여기서 가격은 당신의 연봉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서 오고 있었거든요. 컴퓨터라는 단어 아시죠? 원래 이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직업이었어요. 계산하는 사람. 나사에는 건물 하나가 통째로 컴퓨터들로 가득 찼었어요. 수학 천재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계산만 했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나왔어요. 그 건물은 비었어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대신 당신은 지금 주머니에 그 컴퓨터를 넣고 다녀요. 엑셀이 나오기 전에 회계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한 명이 10명 몫을 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AI는 이 속도를 10배로 가속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5년 후에도 존재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어요? 회사는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주가는 오르고, 고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경제의 진짜 흐름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지금까지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직장인한테. 이 시대는 점점 더 좁아지는 문이에요. 근데 샘 올트먼은 왜 지금이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라고 했을까요? 그는 다른 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남 밑에서 일하는 것. 둘째,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셋째,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이 돈을 버는 것. 넷째, 돈이 돈을 버는 것. 첫 번째 문은 방금 봤잖아요. 좁아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미 돈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러면 남은 건 2개예요. 프리랜서는 자유롭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당신이 아프면 수입도 아파요. 당신이 멈추면 돈도 멈춰요. 그래서 사람들은 3번째를 꿈꿔요. 내가 쉬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내가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근데 이걸 만들려면 회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직원을 뽑아야 되고요. 사무실이 필요하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1970년대에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영국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는 혁명적인 청소기를 발명했어요.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사이클론 청소기. 그는 이 청소기를 들고 미국 최대 유통망 치어스를 찾아갔어요.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시어스는 청소기 본체보다 먼지봉투 판매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청소기는 그들한테 적이었던 거예요. 소비자한테 좋은 제품이 유통망의 이익과 충돌한 거죠. 이게 과거의 세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비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0년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스타팟이라는 전기 압력솥이 등장했거든요. 매장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회사는 아마존에 제품을 올렸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문지기를 거치지 않았어요. 소비자한테 직접 갔어요.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가 됐어요. 다이슨은 문지기를 설득하느라 10년을 잃었어요. 인스타팟은 문지기를 우회해서 10년을 벌었어요. 같은 노력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 이게 플랫폼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은 지금 당신 손안에 있어요. 유튜브를 보세요. 예전에 방송을 하려면 방송국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돼요. 아마존을 보세요. 예전에 전 세계의 물건을 팔려면 무역 상사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계정 하나면 돼요. 인스타그램, 틱톡, 쇼피파이. 이 플랫폼들이 당신한테 제공하는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렛대예요. 지렛대의 원리. 기억나요? 작은 힘으로 무거운 걸 들어 올려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플랫폼은 양날의 검이에요. 나이키를 보세요. 2021년에 나이키는 결심했어요. 플라커 같은 유통망을 끊고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겠다고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중간 마진을 없애고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브랜드 경험을 통제한다. 모든 MBA 교과서가 박수칠 전략이었죠.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나이키 주가는 2021년 고점에서 지금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10년 전에 나이키 주식을 샀다면 오늘 가격이 똑같아요. 10년간 수익률 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이키가 플라커랑 계약을 끊었을 때 플라커 매장의 70%가 나이키 제품이었어요. 갑자기 선반의 70%가 비었어요. 플라커 CEO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른 브랜드를 찾았죠. 온, 호카, 뉴발란스. 이 브랜드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은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나이키는 유통망을 버렸어요. 유통망은 나이키를 대체했어요. 누가 더 손해였을까요? 이게 플랫폼 의존의 역설이에요. 플랫폼을 떠나면 자유를 얻어요. 근데 동시에 플랫폼이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걸 증명하게 되죠.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롤렉스를 보세요. 롤렉스는 시계만 만들어요. 유통은 전혀 안 해요. 공인 대리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판매해요. 롤렉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시계만 잘 만들 테니까. 파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결과 롤렉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계 브랜드가 됐어요. 직접 판매를 포기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애플처럼 모든 걸 직접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롤렉스처럼 핵심만 집중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플랫폼에 의존하면 마진을 나눠야 해요. 고객 정보도 플랫폼 거예요. 근데 인프라 걱정은 사라지죠. 직접 하면 모든 게 당신 거예요. 근데 모든 책임도 당신 거예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생존을 결정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이 등장했어요. 이 플랫폼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카페24 아세요? 쇼피파이 아세요? 이 플랫폼들은 당신의 고객을 가져가지 않아요. 당신이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해요. 아마존에 입점하면 고객은 아마존의 고객이에요. 근데 쇼피파이로 자사몰을 만들면 고객은 당신의 고객이에요. 결제 시스템, 배송, 연동, 웹사이트 구축, 이 모든 걸 대신 해주면서도 고객 관계는 당신한테 남겨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APR이에요.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예요. APR 주가는 작년 한 해 동안 4배가 올랐어요. 아모레 퍼시픽보다, LG 생활건강보다 더 큰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 웹사이트는 카페24로 만들어졌어요. 대기업이 수백 명의 개발자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플랫폼 하나로 해결한 거예요. 논픽션, 널디, 얇비 부츠몰. 이 모든 게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핵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플랫폼한테 맡긴 거예요. 이게 정반합이에요. 혼자 하고 싶은 욕구랑 플랫폼의 편리함. 이 둘이 충돌하다가 새로운 해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국경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해요. 바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깔창을 만드는 작은 한국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자사모를 안 만들었어요. 대신 일본의 큐텐이라는 플랫폼에 제품을 올렸어요. 딱 하나의 플랫폼, 딱 하나의 제품. 결과가 어땠을까요? 170만 개가 팔렸어요. 현재 판매가 5,730엔. 한국 돈으로 약 5만 원이에요. 계산해보세요. 850억 원이에요. 깔창 하나로 850억. 10년 전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작은 깔창 회사가 일본에서 80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종합상사랑 계약해야 했어요. 일본 영업팀을 구성해야 했어요. 유통망을 뚫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진의 대부분은 중간 상한테 갔을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플랫폼 하나, 계정 하나, 좋은 제품 하나. 이 세 가지면 국경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해외 배송이에요. 물건을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복잡한 건 수출입 신고예요. 관세, 통관, 서류.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소규모 판매자들이 많아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했어요. 카페24의 글로벌 물류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당신은 좋은 제품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시스템이 처리해요.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제품 기획, 생산, 웹사이트 구축, 결제, 배송, 수출입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어요. 혼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샘 얼트먼이 말한 1인 유니콘. 그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더 근본적인 걸 바꾸고 있어요. 셀럽이랑 브랜드의 관계예요. 192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명품 브랜드의 얼굴은 그레타 가르보였어요. 1950년대는 그레이스 켈리, 1960년대는 오드리 헵번. 브랜드는 영원했어요. 스타들은 지나갔고요. 스타는 브랜드의 도구였어요. 고정된 비용을 받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 지금은 정반대가 되고 있어요. 카일리 제너를 보세요. 그녀는 모델이 아니에요. 카일리 코스메틱의 창업자예요. 미스터 비스트를 보세요. 그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미스터 비스트 버거의 사업가예요. 피스티블 초콜릿의 창업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면 고정된 출연료를 받아요. 브랜드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수익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면요. 성공의 과실이 전부 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콜마가 제품을 대신 만들어줘요. 카페24가 웹사이트를 대신 만들어줘요. 글로벌 물류가 배송을 대신 해줘요. 당신한테 필요한 건 딱 2가지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기획하는 아이디어.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2016년, 돈 벌기가 쉬워진 걸까요? 어려워진 걸까요? 답은 둘 다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이 어느 문 앞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문. 이 문은 매년 좁아지고 있어요. 대졸자는 넘쳐나고 AI는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지금은 역사상 가장 힘든 시대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문,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문. 이 문은 매년 넓어지고 있어요. 플랫폼이 인프라를 대신해주고 AI가 생산성을 높여주고 국경은 사라지고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지금은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일 수 있어요. 같은 시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직장인이냐, 사업가냐를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둘 다 하는 시대예요.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시대예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해요. 저녁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키워요. 주말에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제품을 기획해요.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는 건 위험해요. 여러 개의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게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이 모든 도구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는 않아요. 뭐가 차이를 만들까요? 욕망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정해진 스케줄이 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도구를 찾아요. 두 번째 사람은 지시를 기다려요. 도구는 넘쳐나요. 근데 도구는 욕망을 대신해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욕망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남의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시대는 끝나고 있어요. 시키는 일은 AI가 더 잘해요. 남는 건 욕망을 가진 사람의 자리뿐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뭘 원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답을 가진 사람한테 2026년은 기회의 해가 될 거예요. 그 답이 없는 사람한테 2026년은 또 하나의 힘든 해가 될 거예요. 도구는 준비돼 있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오늘 영상이 그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